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가 2승 3패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6차전을 앞둔 다저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토는 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6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3승 2패로 만들었습니다.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시애틀과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은 반면에 이 다저스는 미러키를 4승 무패, 싹쓸이로 꺾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시작 전에 디애슬레틱은 다저스의 우세를 8대2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ESPN 같은 경우에는 단장, 감독, 코치, 스카우트 1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무려 18명이 다저스를 택할 정도로 월드시리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저스가 압도적인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시리즈를 열어보니 다저스 강점이었던 선발진인 야마모토를 제외하고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고요. 타선 역시도 오타니 혼자서 분전하는 등 투타 양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토론토는 게레로 주니어를 중심으로 5경기에서 29득점을 올렸고요. 선발도 예세비제의 깐타코트를 바탕으로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토는 1승만 더 거두면 1993년 이후에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을 수가 있게 됐네요. 네, 다저스는 올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21세기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월드시리즈 2연패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FA 투수 최대어였던 스넬과 5년에 1억 8,2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신호탄을 쐈고요. 테오스카와 트레이넨, 키케, 커쇼 등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전력 유출을 막는 동시에 사사키 로키 그리고 김혜성을 포스팅으로 뽑으면서 아시아 선수 포스팅에도 정말 진심이었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콤포토와 스캇, 예이츠까지 FA 시장에서도 추가 지출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 돌이켜봤을 때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FA 영입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큰 보탬이 됐었던 플레어티와 에드먼, 코펙 같은 마감일 보강도 없었는데요. 프리드먼 사장과 곰즈 단장은 마감일에는 선수들의 가치가 평소보다 비싸진다는 이유로 FA 시장에서 모든 보강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시즌 중반 드러난 약점 보완에 완벽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월드시리즈 무대에서는 조금 아쉬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6차전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열리는 6차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고민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로버츠 감독은 모든 선수단에게 오늘 자유롭게 훈련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지만 모든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서 로저스 센터 그라운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타선이 살아나는 거겠죠. 특히 현우 의원은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부터 오타니를 제외하면 다저스 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배츠 선수를 또 꼽은 바가 있었는데요. 오타니가 살아나면 토론토의 슈나이더 감독은 앞서 저지를 또 그리고 랄리를 상대로 그랬듯이 오타니를 거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배츠가 해결해주지 못하면 시리즈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예측이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배츠는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23타수 동안 3안타 타율로 쳤을 때는 1할 3푼, OPS는 0.361 정말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5차전에서 타순도 오타니의 뒤인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4타수 무안타의 2, 3진으로 침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수비에까지도 정확하지 않은 송구가 나오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확실히 지쳐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요. 배치 올 시즌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면서 시즌 내내 후유증을 좀 앓았었고 주전 유격수로 풀타임을 치렀기도 했었죠. 어느덧 33살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치의 타순을 3번이 아니라 더 내려야 된다 혹은 이제 타위 타순까지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다저스가 사실 6차전과 7차전을 모두 잡아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배치가 터지지 않는다면 다저스 타선 자체가 답이 없는 상황에 몰렸거든요. 이 다른 선수라면 모를까 이런 순간에는 결국에는 배치라는 선수의 클래스를 믿고 그대로 기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결국에 배치가 살아나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에스와 배치를 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클래스 차이라는 거죠. 로버츠 감독 이번 가을 야구 50타수 4안타 타율 8푼에 그친 파에스를 5차전부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요. 알렉스 코를 좌익수로 키키를 또 중견수로 기용하면서 변화를 줬습니다. 비록 콜은 2타수 무안타로 안타를 때려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파에스는 하나도 골라내지 못했던
볼넷을 골라내긴 했었죠. 아마 6차전에서도 코리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팔스도 우타자, 콜도 우타자다 보니까 주로 우완 투수로 구성된 토론토의 투수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좌타자를 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다저스 로스터에서 주전이 아닌 선수 중에는 로트벳과 김혜성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모두 월드 시리즈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전 포수인 스미스는 지금 홈에서 열린 4월 동안 포수로 36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전날 경기에서 무려 4개의 폭투를 허용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지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스미스와 로트벳 타석에서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미스가 계속 나서고 있다고 본다면 김혜성 선수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김혜성 선수가 중견수로서 확실한 수비를 시즌 내내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타석에서도 부진했다는 점 때문에 역할이 대주자로만 한정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콤포토가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사실은 지금 다저스의 답답한 타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신시내티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2경기를 제외하고는 다저스 타선의 대량 득점에 성공했었던 건 오타니가 역사적인 활약을 펼치는 날들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다저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발진의 활약 덕분이 제일 컸었는데 다저스 선발진 이번 월드 시리즈 전까지는 10경기에서 7승 1패 64.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40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는 1차전에서 스넬이 5이닝 동안 5실점, 3차전 글래스나우가 4와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 4차전에 나섰었던 오타니 역시도 6회까지는 2실점으로 좋았습니다만 7회 마운드에 올랐다가 실점 2개가 추가가 되면서 6이닝 4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5차전에서 스넬이 두 번째 등판에 나섰습니다만 이번에도 6과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면서 선발진 실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글래스나우의 승계주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발이 남긴 승계주자 7명이 모두 홈을 밟은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선발 투수들도 분명 이전 시리즈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 이 6차전 선발로 나서는 선수가 바로 야마모토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야마모토는 2차전에서 1실점 완투승을 거두면서 2001년 커트 실링에 이어서 무려 24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2경기 이상 연속 완투승을 거둔 선수가 됐습니다. 커트 실링은 3번 연속 기록을 했었죠. 확실하게 가을 야구 에이스로 거듭난 야마모토가 내일 경기에서도 긴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7차전 총력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 타선이 단기전에서 야마모토를 두 번째 만난다라는 거, 이거 야마모토 선수에게는 뭐 큰 걱정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전에서도 타순마다 구종 배합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토론토 타자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첫 바퀴에는 스플리터 17개를 던지면서 52%의 비중을 가져갔습니다만 두 번째 바퀴에서는 포심을 36%를 또 올리면서 변화를 주더니 세 번째에는 쿼터와 커브, 마지막 바퀴에서 또 다시 스플리터를 통해서 변화무쌍한 또 투구 패턴을 보여줬었거든요. 토론토 타선은 모든 구종의 완성도가 높은 야마모토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요. 그대로 완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등판에도 이 다저스는 야마모토가 이 팔색조 투구를 통해서 토론토 타선을 잠재우기를 또 바라고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내일 이제 토론토의 선발인 가우스먼도 물론 2차전에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 호투를 펼치긴 했지만 투구수가 82개 중에서 포심 비율이 60%로 굉장히 높았고요. 스플리터가 나머지 40% 중에서 35%에 달할 정도로 두 구종의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저스 타자들은 상대적으로 야마모토를 상대하는 토론토 타선에 비해서 노려치기는 수월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일단 다저스 7차전 생각하지 말고 당장 6차전으로 좀 총력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야마모토가 크게 흔들린다면 조기 교체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 지면 탈락하니까요. 그렇죠. 토론토의 주요 우타자인 게레로와 비셋, 커크, 클레멘트에 더해서 스프링어까지도 6차전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다저스는 우한 불펜 투입 시점을 정말 잘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레이넨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가운데 시엔과 엘리케스, 클라인 등 우한 불펜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사사키의 멀티 이닝이라던가 오타니의 불펜 투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6차전에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전 저희가 벼랑 끝에 몰린 다저스가 6차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시면서 든 생각들 댓글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매일 있는 메이저리그 소식을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현우 위원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월드시리즈 소식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